여러분, 성공하려면 일을 잘해야 합니다. 뭐 그런 뻔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한다 그러면 그냥 일을 많이 한다 혹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방법, 어떻게 일하느냐입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에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한다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짜지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일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터졌어요. 가령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거래업체가 갑자기 약속한 기한에 물건을 못 보낸대요. 이미 한국 고객들한테 주문도 받아놨고 언제까지 배송하겠다고 약속도 해놨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직원은 사장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환불 들어오면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 걱정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자기가 생각한 해결책을 들고 옵니다. 사장님, 그냥 늦어요 라고만 하면은 많은 환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추가로 사은품을 같이 배송해 드린다 라고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혹은 배송이 늦는데 늦는 이유가 거래처 실수라고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인기 많아서 늦는 거라서 취소하시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환불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볼까요? 이렇게 해결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 입장이면 누가 더 예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 직원입니다. 세상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업무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책을 들고 오는 사람은 본질을 바로 공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해결해버리니 결국 일을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뭔가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어떡하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조심 좀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고객이 나를 다시 찾아올까요? 리뷰 테러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저희가 이러저러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좋은 사업의 태도겠죠. 요즘 지식 창업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콘텐츠에서 그냥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아니면 뭐 이런 게 대세예요 라고 정보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내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지식 창업에 대해 고민을 가진 사람일 거고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줘야겠다. 여러분 이것부터 하세요 라고 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누가 더 잘 될까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일을 잘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을 잘하고 싶고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해결책을 제안해보세요. 지금 바로 적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 뭐 라고 별 생각 없이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해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약간만, 아주 조금만 고민하고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겁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거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충분히 새길 수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그 문제에 압도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니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고 그 평판에 힘입어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을 만드는 첫 번째 일 잘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소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분업으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장점이 있죠. 굉장히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분업화 혹은 파편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최근에 초인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챗 GPT 같은 인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AI가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업무가 효율화되면서 기존에는 100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다 보면 회사에 회계 담당 1명, 기획 담당 1명, 인사 1명, 대표 1명 이런 식으로 각 업무마다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하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특정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1명뿐이다? 어떻게든 저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할 때 내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화를 조율하고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미래까지 보지 않더라도 지금 직업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IT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자인팀은 아주 간단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개발팀에게 이거 뭐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팀은 이거 한 달은 걸리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코딩을 모르는 디자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내가 포토샵이면 1분이면 하는 걸 저걸 뭘 한 달을 걸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개발팀에서는 저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말 참 이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도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이 혹은 개발을 좀 아는 디자이너들이 몸값도 높을 뿐더러 어느 조직에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사업을 할 때도 훨씬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개발자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 아는 게 많아야 합니다. 이 아는 게 많아야 한다는 게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잘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소통해야 할 상대가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지 혹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기본 상식, 대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자와 대화를 하려면 저 사람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지, 그 팀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디자이너와 소통을 한다면 디자인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사용하는 툴은 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식을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되고 상대의 분야에 대해 책 한 권 스쳐가듯 읽기만 해도 대화가 통할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와 의사소통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준비를 하는 것은 예의의 영역입니다. 소통 능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가령 누가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면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뭔가 모던하고 고급지고 엘레강스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줘야죠. 적어도 레퍼런스라도 주던가 파란 계열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색깔 코드를 주던가 하는 식으로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해야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업무 지시는 항상 정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카페 일을 하면 알바한테 창고 정리 좀 해놔 라고 하면은 경력이 부족한 알바가 과연 만족스럽게 창고 정리를 해놓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뭐를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창고에 보면 원두, 컵, 시럽 등 새로 들어온 재료들이 박스로 쌓여 있거든. 이거 품목별 선반에 선입 선출되도록 정렬해 놓고 받아가고 선반 한번 닦아줘. 점심시간 전까지 부탁할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혼자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와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해야 하고 점점 더 이 소통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상대와 대화가 가능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갖추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일 잘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태도입니다. 사실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일 잘하는 방법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현대인 대부분이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비스업의 친절함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의 질이 좋고 나쁜 것을 정확하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능력을 판단할 때는 상당히 주관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객관적인 실력보다 태도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인상이 일을 잘한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카페 알바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커피를 끝장나게 내려요. 그런데 애가 좀 소극적이고 다크해요. 손님들이 봤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사장님이 뭔가 일을 시키면 제가 왜요? 라고 대답하는 소극적인 알바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커피는 그냥 배워서 나쁘지 않게 내립니다. 그런데 항상 밝고 싹싹합니다. 손님들이 저 사람이 고객 응대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장님이 뭔가 일을 부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2번째 아르바이트생 뽑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도, 즉 미소, 친절, 성실 등만 갖춰도 더 일을 잘하고 능력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태도를 신경 쓰라는 의미였고, 더 중요한 건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에휴 돈 벌기 힘들다 대충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 배운다고 생각하며 일을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 차이는 그 사람의 행동, 표정, 몸짓에도 다 드러나서 겉으로 보이는 차이도 만들 뿐더러 무엇보다 내면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은 일할 때 행복과 만족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서 시급과 스트레스 말고는 얻어갈 게 없습니다. 항상 괴로울 거고 배워가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일단 일이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돈도 받아가죠. 거기에 배운다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 일하면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한다면 이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사업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더 능력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행복과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당연하게도 일을 잘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한다는 건 많이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첫 번째로 해결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본질은 문제 해결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문제를 만날 때 멘붕이 되고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일을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고 분업이 심화되면서 내 뜻을 전달하고 상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최소한의 배경 지식을 쌓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결국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태도는 보이는 능력을 키울 뿐더러 일 만족도를 높이고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태도가 좋아야 일을 잘해 보이고 실제로도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타이탄들의 일 잘하는 방법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시며 인생을 바꿔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